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만 40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양천구가 늦은 밤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밤샘 긴급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합니다. 밤샘 긴급 돌봄 어린이집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30분까지 아이를 돌봐주며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은평구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금리는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몇 년째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업소에서는 1년에 매매 한 건 계약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임대를 날리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중순부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한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문을 연 중개업소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없어 임대료도 못 낼 지경입니다. 작년 22년에는 2가구가 됐어요. 그런 정도로 거래 절벽 상태나 다름없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월세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내고 이렇게 하는 업소가 지금 반 정도나 될까 싶을 정도로. 지난해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는 5만 6천여 건, 2년 전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목동 등 일부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돼 거래 절벽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공인중개업소에서는 1년에 한 건 계약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공인중개업소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폐업하거나 휴업한 공인중개업소가 개업한 곳보다 더 많았습니다. 12월에만 서울에서 400곳 넘는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버틸 만큼 버티신 분들이에요. 못 버티신 분들은 이전에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시는 분들인 수익이 나고 계약이 많아서 버티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좀 속된 말로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도 약발이 들지 않는 상황.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공인중개업소의 경영난은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양천구가 심야 시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밤샘 긴급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심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서울시 365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유일한데요. 양천구는 오는 16일부터 밤샘 긴급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24곳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입니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12개월에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평일의 경우 이용 당일 오후 7시 전까지, 주말의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아동 1명당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한 영유아는 안전을 위해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는 중도 퇴소할 수 없고 긴급한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은평구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은평구는 모바일 앱과 스마트밴드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건강을 상담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 은평 구민으로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약물 처방을 받지 않은 주민입니다. 참여자에게는 스마트밴드를 지급하고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24주간 제공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은평구 보건소 스마트 건강팀으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네, 요즘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초기 진료를 놓쳐서 비염이 악화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관련 내용을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계절이 바뀔 때 비염 증상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절기에 유독 비염이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비염의 원인으로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등에 의한 감염성 비염, 또 온도 변화나 신경 자극에 의해서 콧물, 코막힘이 나타나는 혈관 운동성 비염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환절기에는 이러한 원인 노출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개학과 더불어서 학생들 간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전파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고, 또 꽃가루와 같이 계절성 알레르기 물질 노출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또 환절기에 일교차가 커지는 것도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염 증상이 코감기 증상이랑 비슷해서 초기에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염과 코감기의 차이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코나 인후 등과 같은 상기도에 감염이 생기는 것을 감기라고 부르는데요. 증상으로는 콧물이나 코막힘, 인후통 등과 같은 상기도 증상 이외에도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피곤함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갑작스러운 재채기나 또 눈과 코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 있겠고,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같이 있는 분들은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증가하거나 피부 가려움증에 증상 악화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비염으로 인해서 드물게는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하기도 감염 등과 같은 다른 부위의 감염이나 염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또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고 검사도 쉽지 않아서 이러한 합병증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한쪽 얼굴을 아파하지 않는지, 또 중이염으로 인해서 귀 주변을 아파하거나 한쪽 청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또 하기도 감염이나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나 쌕쌕거리는 것이 증가하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비염하면 이제 유난히 단기간 치료가 힘든 질환으로 생각되는데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고 또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네, 대부분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비염은 항생제 없이 잘 호전되지만 드물게 세균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할 때에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복용 이외에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코 안에 뿌리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증상이 계속 진행되시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진행되었거나 또 비염이 아닌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이 없는지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밀접한 산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실내를 잘 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손 씻기와 예방접종 맞아두는 습관도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와 같은 원인 항원 물질 노출을 피하시고, 또 실내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베개나 침구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 세척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식염수나 깨끗한 소금물을 이용해서 코안을 세척해 주시는 것도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건강한 봄철 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사무실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하는데요. 네,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워케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고 숙박까지 지원하며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핑이 취미인 항해사 노충규 씨. 회사는 여수에 있지만 한 달에 두세 번 부산에 머뭅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본사와 원격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쉴 때는 좋아하는 서핑을 합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바다랑 이런 자연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 근처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창밖에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부산에 오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업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숙박비 일부와 관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거점센터 시작부터 기업 25곳이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만들고 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할 계획. 여기에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체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뭐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권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지역에 불러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서울시가 소아 응급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야간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강남권과 강북권에 평일 밤 9시까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8곳을 우리 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 소아 환자를 위해선 우리 아이 안심병원 4곳을 지정해 24시간 운영하며 소아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 소아 전문 응급센터 3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밤 9시부터 12시 사이 야간 상담센터 2곳을 운영해 소아 환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시설 공간이 마땅치 않은 쪽방 주민들을 위해 동행 목욕탕 사업을 진행합니다. 쪽방촌 주민은 무료 이용권으로 지정돼 있는 동행 목욕탕을 한 달에 2번 이용하며 목욕탕 업주는 쪽방 주민 이용 대금을 쪽방 상당소를 통해 정산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에겐 대중목욕탕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행 목욕탕으로 지정된 목욕탕은 6곳이며 서울시는 쪽방촌별로 주민 수를 고려해 2곳을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동행 목욕탕 사업은 한미약품 후원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쪽방촌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내 쪽방 건물 중 27.5%만이 샤워 시설이 있었고 겨울철에 온수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성엄재 의원이 서울시에 우이신설선 운영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우이신설선의 사업 방식 변경, 신규 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 지원 동의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는 파산 위기에 몰린 우이신설선의 민간 사업자를 변경하고 서울시가 현재보다 많은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서울시는 23년간 총 8,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성엄재 의원은 서울시의 비용 부담 방식을 변경하는 등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